정상압 수두증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은 뇌촉수액을 뽑아주었을 때 눈에 띄게 좋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 기획간사를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진산입니다. 우리 뇌는 단단한 뼈 안의 공간에서 물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위치하는데 이 때문에 뇌가 두개골에 눌리지 않고 외부 충격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뇌 안에는 정상적으로 액체가 차 있는 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액체를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데 뇌척수액은 뇌실 안에 그냥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고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된 곳은 흡수됩니다. 그런데 뇌척수액의 생산량과 흡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뇌실 안에는 정상보다 많은 양의 뇌척수액이 서서히 차게 되고 뇌실의 크기가 점차 커지며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압 수두증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은 병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뇌촉수액을 뽑아주었을 때 눈에 띄게 좋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압 수두증의 특징적인 세 가지 임상 증상은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배뇨장애입니다. 환자에 따라서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증상만을 보일 수도 있고 증상의 진행 속도도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행장애는 정상압 수두증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빨리 나타나며 치료에도 가장 잘 반응하는 증상들입니다. 환자들은 초기에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계단을 잘 못 올라가는 증상,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들은 같이 걸을 때 환자가 예전과 다르게 뒤처진다, 혹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내릴 때 많이 굼떠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걷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걸음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보폭이 짧아지며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발바닥을 땅에서 떼기 어려워하며 걷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주로 사고가 느려지고 문제 해결을 잘 못하거나 기억력 저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의욕이 떨어지고 매사에 귀찮아하고 우울감이 심해지는 등의 성격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뇨장애는 정상압 수두증의 진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절박뇨 또는 빈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화장실에 빨리 가지 못할 때 속옷에 소변을 묻히는가 하면 소변을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 예를 들면 오랜 시간 고속버스를 타게 되는 경우에 소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압 수두증의 3대 증상인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 배뇨장애는 뇌촉수액이 뇌실 안에 서서히 차게 되면서 뇌실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 뇌의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두엽이 물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며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상압 수두증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에서 요추협착증이나 말초신경병이 동반되는 경우, 누이소체 치매를 포함한 파킨슨 증상을 함께 보이는 치매의 경우,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세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정상압 수두증의 진단은 먼저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실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혹은 CT를 통해서 뇌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뇌실 주변에 신호나 음영의 변화가 보인다면 정상압 수두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대표되는 퇴행성 뇌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걔네가 위축, 쪼그라들어감에 따라서 2차적으로 뇌실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뇌 영상 검사의 척도를 사용해서 정상압 수두증을 진단합니다. 뇌 영상 검사에서 정상압 수두증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뇌척수액의 배액이 꼭 필요합니다. 뇌척수액 배액을 위해서는 요추천자 시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는 옆으로 누워서 등을 새우등처럼 굽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요추 3번과 4번 사이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충분한 양의 뇌척수액을 배액하게 됩니다. 시술 이후 정상압 수두증의 3대 증상을 다시 평가해 보았을 때 특히 보행장애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반응이 미미한 경우는 먼저 정상압 수두증에 진단이 맞는지를 다시 평가해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뇌척수액 배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촉수액 배액 시술에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도 뇌촉수액은 다시 생성되어 뇌실 안에 서서히 차게 되고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서 뇌촉수액이 뇌실에서 복막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도록 피부 밑으로 관을 넣는 뇌실 복강 션트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수술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고령이거나 수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증상이 다시 나빠지는 속도가 다르지만 수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뇌촉수액 배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압 수두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